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나라를 구성해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우리가 구비해서 독립국가 체제로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은요, 이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를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 불가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정보입니다. 이 정보, 영어로 인텔리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직 미확인된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정보 얘기를 할까요? 미국도 백악관 내에 NSC 국가안보회의실이 국가를 다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미국 같은 경우는 16개의 서로 다른 정보기관에서 분석하고 수집하고 활동한 결과를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프레지던트 브리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바로 국가정보원장, 옛날로 치면은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중요한 정보가 뭐고 또 내가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갖고 내가 결정해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고를 당시 국가정보기관에서 담당을 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그야말로 무슨 한 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DNI가 CIA, DIA, NSA, DEA, SS 뭐 등등 해서 군까지 포함한 총 16개의 서로 다른 정보기관이 수집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브리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일리 프레지던트 리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그 많은 정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늘 보고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국가정보기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이 있죠. 물론 제 역할은 못해서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군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군에 있는 이 기구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군에서 하는 일은 대단히 비밀에 쌓여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이 바로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간 정보 활동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엘린트라 그래서 혹은 시긴트라 그래서 혹은 텔린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입수하고 확보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면서 그 첩보 그리고 정제된 정보를 통해서 국가 지휘부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큰 이야기죠. 큰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 내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을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뜨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3대 정보기관이 있어요. 국가정보, 그 다음에 육군이 아니라 전 군의 군 기무사, 과거에는 보안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 같은 경우도 가장 에이스 공작관이었던 한 예비역 대령인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었죠. 그 간첩이 검찰로부터 기각당하고 간첩으로 이제 여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별건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군 정보를 누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지금 몇 년째 괴롭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베일에 쌓여져 있어야만 되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 정보사가 일개 한낱 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돼 버렸어. 이게 정말로 특수임무를 해야 되고 비밀 공작 업무를 해야 되는 이 군 조직을 어떻게 일개 언론사가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이 사실을 보도를 했냐 이거야. 그리고 해당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하극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이 정보사 내에서 정말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덜대 먹은 못돼 처먹은 놈이 상관에게 대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1만 %, 100만 % 갖도록끔 이렇게 기사를 썼다 얘예요. 또 그거를 또 받아서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이런 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 공작 업무, 즉 휴민트 업무를 해야 되는 이 부대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도 아니고 오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이 첩보 조직이 언론에 내부적인 장군 두 놈이 싸우는 조직으로 비춰져서야 이 어찌 말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언론 보도된 대로요 욕설이 있고 욕설이 있고 뭐 폭행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은 전부 다 그냥 육군 2등병으로 강등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놈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사로 이 내부적인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서 마치 정보사령부 내부의 최고 지휘관들 둘이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폭행을 하고 욕설이 난무했다고 하는, 그리고 무슨 뭐 서류철도 집어 던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냥 언성이 높아도 이것도 모욕이라 그러고 공손하게 문을 살그머니 내시처럼 안 닫고 좀 문을 이렇게 닫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을 쾅 닫고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론사가 이런 내부 상황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여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범죄 내지는 그 이상의 짓을 했으면 직무 배제가 아니라 그냥 보직 해임시켜버리고 영창 쳐 넣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상세히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때 이 하극상을 벌였다는 여단장은 육사 47기야. 그리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사 50기야. 3년 후배야. 그러니까 후배가 사령관으로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양새죠. 그러면 당연히 군 조직상 밑에 있는 원스타 여단장은 투스타 사령관에게 복명복창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반 보병부대가 아니야. 무슨 공병대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무슨 뭐 통신부대 이런 데도 아니라고. 뭐냐 이거야. 바로 인간정보 특수공작 사업을 하는 정보사령부라고요. 자, 그런데 정보사령부 내에서 사령관과 여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바깥에 있는 보좌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시콜콜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쩌다가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이게 외부로 흘러나갔냐 이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내부에 빨대가 있지 않고서나 혹은 내부에서 고발자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언론사에 흘러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뭐 지금 둘이서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뭐
변호사 선임해서 지들이 뭐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일이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서 전문가가 무시당하고 비전문가가 득이양양해서 뭘 한다 그러면요, 이 집구석 망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국민 여러분들께 소위 우리나라의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예? 진짜와 가짜, 그다음에 숙성된 고도의 숙련자와 막 시작한 초심자, 시작점에 있는 수련생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되씹고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이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을 우리가 능가하고 또 북을 초전에 단 하루 만에 박살낼 수 있게끔 우리의 정보 역량과 무력 역량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보사령부의 장군 하나가 하극상을 저질렀어.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이런 거를 누가 얘기를 밖에다 흘리냐 이거야. 누가? 에? 그 여단장, 육사 3년 선배되는 여단장과 육사 3년 후배라고 하는 사령관 둘 사이에서 지금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얘기야.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그걸 갖다가 연탐해서 듣고서 바깥에 언론사에다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했겠냐 이거야. 그리고 이 얘기가 하극상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육군본부에서 감찰 조사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지금 이 감찰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도대체가 말이야, 그러면 사령관과 여단장, 투스타와 원스타, 3년 선배인 원스타와 3년 후배인 투스타 사령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지.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정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정원에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국정원장으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의 16개의 총정보기관을 관할하는 게 며칠 전에 우리는 다녀간 에이브렐 헤인슨, DNI죠. 국가정보장. 자, 그런데 외교부 일을 하던 사람들이 국정원에 와보니까 이게 무슨 외교상의 무슨 프로토콜을 따지고 이런 일이 아니거든. 응? 그리고 이게 카페트를 깔아놓은 길에서 사뿐사뿐 걸어다니면서 차려준 밥이나 먹고 호호하하 거리고 신사인 척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국정원의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3D의 일이야.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일이 많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는 외교부보다도 몇백 배 더 어려운 극상의 지식을 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으로 따지면 대통령부터 저 밑에 거지까지 다 상대를 해야 되는 일이야. 응? 외교부에서는 외국어 못해도 막 파견 나가잖아. 근데 딴 얘기 없어요. 내가 중국 대사관에 파견 근무를 나가보니까 외교부에서 나온 애들 중에 중국말 되는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통역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해. 러시아 대사관에 많아요? 러시아말 할 줄 아는 한국 외교관들이? 이거 왜 그러세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 가도 영어 잘하는 외교부 애들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응? 그게 96년도라서 지금은 다를까?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걸까? 자, 그런데 이 정보사령부는요, 무슨 일을 하는 데야? 대북 휴민트를 하는 데야. 어? 인간 정보 공작 활동을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조직이라고요. 어?
지금 보면은요,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언론사에다가 감찰 조사 결과 뭐 여단장이 사령관 지휘권에 대한 도전, 이른바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확인 검증을 해본 결과 일체의 욕설과 폭행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극상 혐의고 나발이고 간에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욕설을 하고 도전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말이 지금 난무한다. 이러면서 이 원스타 3년 선배되는 여단장을 직무 배제 상태로 해놨다. 근데 보니까 야, 국방부 자네들 그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지금 국방부? 응? 또 니들 늘 하는 얘기대로 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이야?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눈도 정상이 돼야 돼요. 코로 냄새도 제대로 맡고 미각을 통해서 맛도 분별해야 돼. 청각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야 돼.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정확한 일을 해야 돼. 마치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듯이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인체랑. 그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브레인, 큰 골, 작은 골, 숨골, 그 다음에 척추 속에 있는 척수, 그 다음에 온몸에 뻗어나가고 있는 신경조직,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 보세요. 외교부에서 그런 일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져. 이런 걸 지금 제가 해달라고 자 결제판에 딱 들어오면 보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후들 하겠지. 어?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제가했다가 나 이거 끝나고 나서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삼찬 이거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이 그 결제판에 결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다는 짓이 국정원 같으면 기주시안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해 보겠지. 야 이런 거 사업하면은 혹시 무슨 뭐 위험한 일 없을까? 그러면 현장 가서 일 한 번 안 해본 그 변호사 나부랭이들이 걔네가 뭐를 알겠어? 아이고 원장님 이거는 형법 몇 조랑 관계 있고요. 이거는 뭐 형사소송법 몇 조랑 관계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어떻고요. 이러면은 간이 이렇게 콩할 만한 아저씨들이 외교부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보고서라고 써대고 깔짝깔짝거리던 그런 업무가 고작이었던 외교부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내 말이 억측입니까? 지금 정보사령부에서 벌어진 일이 그런 일이에요. 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놈들이 어디야? 북한 아니야. 가장 악랄한 저 폭력 집단, 저 테러 집단들을 상대로 우리는 첩보도 수집해야 되고 공작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확보한 게 맞아요? 그리고 항명은 물론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까지 확인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국방부 여러분, 당신들 전부 어떻게 양아치들이야? 언론사에서 돈 받아먹는 협조망들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언론사에 나갈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를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 어떻게 해서 정보사령부 내에 그것도 뭐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야? 아니잖아요. 정보사령관 방이야. 보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 여단장이 보고를 했어. 그 옆에 배석자가
한두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던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누가 그 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나 정확하게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여단장이야? 아니면 사령관이야? 그러면 이 일을 언론에다가 전파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옷을 벗게 될 뿐만 아니라 연금 다 없애버리고 육군 2등병으로 쫓아내야 되겠네. 어떤 군인이 어떤 대한민국의 정보 비밀 업무를 하는 자가 언론사에다가 이런 내부의 이야기를 밖으로 유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전문가들이 사라진 거야. 에? 대북 공작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국내업무를 하는 전문가 다 사라지고 대공수사는 못하게 없애버렸어. 폐기를 해서 그래놓고 경찰청에 이관했다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어. 그리고 국내 정보 업무도 못하게 막아놨어. 그런데 뒤에 온 자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정원 자원 자들이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없어. 지금도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소는 누가 키우지요? 소 잃고 외양간만 매일 고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완전히 엉망이 돼 있어요. 나라 구조가. 어? 지금 국정원이 저 모양으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썩었지. 어?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 종이 고양이로 추락해가지고 손톱 발톱 다 무뎌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자,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으로 있는 군 정보 조직까지 이런 식으로 없애려고 계속 이 짓을 해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우파 정권이에요? 좌파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령부 내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언론사로 흘러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언론사에서 거의 다 도청장치 신청에 설치해 놨을까요? 그럼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를 때려 엎어버려야지. 아니,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말이야 잠 안 자고 일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어떻게 내부 얘기가 일개 언론사에, 그래서 그 언론사에 나간 이야기가 막 온 동네방네 그냥 바이러스 증식되는 것처럼 퍼져나가갖고 무슨 정보사 내부에서 큰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지 않소. 폭행 욕설 없었던 걸로 내가 확인했어. 자, 국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바쁜 가운데서도 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 안보 분해 현장, 안보 실종 현장, 안보 회멸 현장의 얘기를 국정원과 정보사를 놓고 제가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정보사라는 조직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엔나 협약에도 해당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전쟁이 나서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체포되잖아요. 포로 대접을 못 받아도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정보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겉으로 계급과 군번과 이름을 내밀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조직에서 일하는 이 정보사령부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언론사가 아냐 이거야. 내부에서 고자질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뭔가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게 있다는 거지. 작년에 국가정보원의 내부의 인사 얘기가 외부 동아일보를 통해서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냥 언론사에서 다 받아쓰기 하고 응?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온데 도배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비정상이지만 이거 지금 정보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요, 비정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범인을 색출해서 만약에 내부자 소행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이자는 사실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정보사 요원들의 우리 정보부대 신조는요, 우리는 금석을 뚫는 충성심으로 점을 찾아 선을 이어 통일 성업 완수에 헌신한다. 이런 조직이에요. 배신?
배반? 이런 것은 우리 정보사 조직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뭘 모르고 지금 기자 선생들이 지금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의 일을 안 해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한번 흘러나가면은 어떤 식의 후폭풍이 있고 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우리 비밀 공작 역량에 해가 된다는 거를 이 기자 선생들이 몰라요. 일을 해봤어야 알지, 걔들이. 걔네들은 그냥 뭐 신기한 게 있으면 얼른 내가 특종한다 이런 심정으로서 보도하는 게 그냥 끝이라고, 걔들이. 해결 능력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언론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이 언론에 퍼뜨린 기자 선생들은 이 문제 해결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 그냥 지네 회사에 사장님, 저 이번 달에요 이런 거 보도했어요.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보너스 좀 주시고요. 이거야 그냥 얘네들은. 국가의 이익, 국가의 안전, 내셔널 시큐리티, 내셔널 인터레스트 뭐가 있어? 언론 보도 이래선 보도하고 끝인데 뭘 또 더 있으면 2차 3차 해가지고 찍어서 또 보도를 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법통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나 정신을 못 차리고 안에 있는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작년에도 보세요. 국정원 안에서 인사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다 밖으로 나오더니 결국에 원장이 되고 싶어 하던 차장이 동시에 같이 목이 잘려 나가서 집으로 강제 퇴거당하고, 그 밑에 있던 특보 애들이 차장이 됐어. 걔네들이 바로 차장과 같이 함께 김규현 작년 원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고 오직 개인의 출세, 에? 특보를 했다가 차장을 갔다가 지금 이제 원장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렇지. 대통령님 오늘 목이 컬컬하시죠? 제가 오늘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꼬냑을 좀 한 병 갖고 왔습니다. 뭐 가격은 그냥 약소합니다만 한 4천 한 8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오늘 이 마시는 술 한잔 하시고 피로도 좀 푸시고, 예? 경무에서 좀 긴장도 좀 푸시고 하시죠. 이런 거를 잘하면은 국정원장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 서로 충성 경쟁을 비싼 술, 귀한 술을 갖고 각하에게 한 잔 따라드리는,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겠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안 망하겠어요. 모든 왕조가, 특히 그냥 멀리 갈 거 없어. 우리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이 각 왕조별로 망해왔던 그 말기를 생각해 보시라고. 중국도 한나라, 그 다음에 뭐 당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원나라도 있지만 그 각각의 왕조가 변천하면서 망할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저는 120년 전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꼬꾸라지고 일본이 원수를 갚으면서 드디어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그 첫 삽을 띄우면서 활기차게 돌아갔던 대일본 제국의 1904년 5년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똑같이 이렇게 지금 데자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응? 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비밀이 준수돼야 될 내부 조직이 이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는 자식들이 들어와서 국정원을 갖다가 파괴하더니 이제는 정보사까지도 이런 게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도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판만 할 게 아니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정보사 여러분, 지금 정보사의 고유의 업무는 제일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형님들이 바로 대북 북파 공작팀장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줄여서 대북연이라 그러는데, 이 북파 공작 업무만 전담했던 선배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현장에서 지나간 세월 최소한도 30년 이상씩 그 일을 해오셨던 선배님들은 모셔. 이럴 때 이 선배들은 정보사령관을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 들어. 바로 이 현장 요원들과 소위 그 살인 병기들과 함께 그 훈련을 같이 했던 이 팀장 선배들과 모임을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야전에서 그 여단장을 했던 선배님들. 물론 그 여단장 마치고 사령관이 한 사람은 더할 나위 좋겠지. 하지만 날라온 사령관들도 있을 테니까 무조건 사령관이라고 다 아니고 여단장, 팀장, 하늘에서, 땅 위에서, 바다에서 대원들과 함께 이 땀을 흘렸던 그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그 생생한 경험담을 배우란 말이야. 국정원이 안 되는 것도 지금 그래서 그래. 우리 전설의 공작관들이 있잖아. 멀쩡히 살아서 지금도 펄펄 날아다니셔. 니네들이 지금 뭐 원장이다 차장이다 앉아있지만 니들이 뭘 할 줄 아니? 국정원 애들. 니들이 현장 경험 해봤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오늘 다른 방송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으로 우리 공작관 명단, 협조자 명단, 중국 국가안전부에 송두리째 다 넘어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 근데 요즘에 국정원 공작관들 중에 중국 갈 수 있나? 그래갖고 갈 수 있냐고. 그러면 어떤 놈이 어떤 자리에서 그 중요한 핵심 기밀을 중국, 북한으로 넘겼는지 찾아내서 사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 눈에도 지금 내가 떠나온 지 13년이 됐는데도 누가 그랬는지 내 눈에 지금 보여요. 나는 보여. 어떤 자식이 그 기밀을 탈취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냈을지가 내 눈엔 보인다고. 그 자식 데려다가 지하실에 끌고 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방법이야. 내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정보사령부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 대통령한테 술 따르는 그런 쥐새끼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니면 중국 국가안전부에다가 내부 비밀을 넘긴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니면 자녀들 미국 국적 밖에서 미국 시민권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하고 있는 미국 간첩하는 애들이 합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조사실에 돈에 말려서 일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서 그 일본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넘기는 일본 간첩들이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까? 왜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죠? 왜들? 이번에 정보사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단장은 최고 전문가야. 휴미트에 있어서. 사령관은 초짜야. 비전문가야. 그러면 본인이 사령관이라도 여단장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예의를 갖추고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서로 존중을 못하겠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643년 선배 여단장이 비전문가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라면 했을 것 같아. 왜? 답답하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정보사 고유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별만 2개 달고 있어.
자, 지금 시기적으로 역추적해보면 문재인 때 별을 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 출신 성분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어? 문재인 때 별 다른 애들은 다 확인해 봐야 돼. 뭐 하던 놈들인지. 네? 그러니까 해외 다니면서 야전에서 외국에서도 이 공작 업무를 해보고 정무감각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경제 관련 동향, 어? 우리가 뭐 갖춰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 거를 제대로 갖췄을 때 올바로 된 방향으로 전진도 되고 비밀 공작도 되고 하는 거지. 어? 쥐뿔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자리만 앉으면 뭐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 공작 업무 안 해본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고 뭐 외무고시했다고 일이 돼? 안 된다니까. 어떻게 돼? 똑같아 지금 이치가. 일반 부대에 있던 애가 와가지고서 정보사령관을 해. 어? 물론 뭐 중간에 참모장도 했다 그러는데 참모장은 내가 알기로 정보사 조직 내에서 공작 활동에 비밀 공작 활동에 배제돼 있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위관장교, 연관장교 근 30년을 정보사에서만 일해온 여단장하고 이 뭣도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사령관하고 이게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고. 걷다가 실제로 육사 3년 선배 아니야, 여단장이. 어? 내가 우리 육사 대선배님이야. 그분도 지금 80이 넘으셨어. 근데 내가 어제 그 선배님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 그 대선배께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사단장을 나갔더니 자기보다 5년인가 뭐 6년인가 되는 선배님이 그 전역을 앞두시고 부사단장으로 계시더래.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배님 먼저, 행사장에 가도 선배님 먼저, 식사를 해도 선배님 먼저. 이걸 했더니 부대 운영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야. 응? 아무리 군조직이라도 이 예의범절이 있고, 선후배 간의 상하 관계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군생활하면 되겠느냐고. 더더군다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감성이 필요해. 정보사의 업무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보사의 팀장들은요, 또 우리 여단장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표범으로, 어? 혹은 호랑이로 완전히 이 야전에서 정글에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생존했던 야수들이야. 야성이 살아있는 맹수들이라고. 그러면 그 맹수들이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먹이를 어떻게 낚아채는지 아무리 보직은 미치지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응? 사실 국정원 같은 조직에는 육사에서 야전군에서 실력 없어서 능력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우리 정보기관으로 넘어왔다고.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썩 그렇게 실력이나 퀄러티, 질이 좋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군 조직 내에서 이런 한심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수비팀, 국군 방첩사지. 이 방첩사가 초롱성이야. 수비를 엄청 잘해. 근데 날카로운 공격이 없으면 득점이 되겠냐고요. 공격팀이 어디야? 정보사. 그러면 북한과 대북 우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서 지금,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는데 그 뭐 좀 여러분들이 건드릴 소재가 있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소재가 있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기자 선생님들은 한번 뭔가 좀 주목을 끌만한 이런 히트성 보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달의 인센티브가 더 나가고 할지 몰라도요. 우선적으로 국가의 안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없이 그냥
휘발성이 너무나도 넘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그냥 잘 보이려고 취재 경쟁, 이건 취재 경쟁도 아니에요. 이 기자 선생들께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행위예요, 이건. 응?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이런 결함을 줄 수도 있고 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그 뉴스 보도는 우리 언론사에서 꼭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논설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함부로 이런 보도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번에 벌어진 이 언론사 언론보도 해프닝에 대해서 오늘 저희 공작관 TV에서 설명해 드린 이 설명 좀 잘 참고하셔서 좀 미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공작관 TV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7학년, 8학년 되시는 자유우파 애국 형님, 누님들이 하고 있는 현행의 측백나무 오일,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들이에요. 꼭 필요해서 그것을 구매하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커뮤니티에 제가 상세한 이야기를 올려뒀으니까요. 커뮤니티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또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극상이 뭐냐 하는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지금 외부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 보도에 현혹당하거나 미혹당해서 바보 같은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몇 마디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